안녕하십니까. 이레테크 소프트웨어 사업부 강명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니탭 맞춤 개발 온라인 세미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니탭 컴에 대한 구조와 간단한 실습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VBA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정 능력 분석, 즉 SQC 분석을 진행할 때 측정된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을 처음 확인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잘 측정됐는지를 확인하는 측정 시스템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을 끝난 후에는 우리의 공정이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 관리도를 그릴 거고요. 관리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정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규격 대비해서 우리 공정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CPK나 PPK, 즉 공정 능력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처음에는 측정된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 P-value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 측정 장비를 통한 게이지 RNR 분석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Xbar 관리도의 그래프를 생성하는 함수고요. 마지막으로 공정능력 분석의 CPK와 PPK를 반환하는 함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미니탭 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이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고요. 큰 덩어리의 프로그램을 여러 부분으로 분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미니탭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미니탭의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미니탭 프로젝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분석을 할 때마다 커맨드들이 쌓이고 이 커맨드들은 이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어들은 결과들이 있는데 이 결과들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테이블, 메시지, 공식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측정된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 P-value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VBA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엑셀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값을 계산하고 반환하기 위해 VBA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VBA 사용자 정의 함수 형식을 보시면 먼저 public function이라고 사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작성합니다. 인자가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 안에 인자를 넣어주시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이 함수에서 나오는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을 작성합니다. 문자이면 스트링을 쓰시면 되고요. 숫자일 경우에는 인티저나 더블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함수 이름은 결과값,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결과값이 반환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정규성인데요. 대부분의 SQC 분석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탐색적 자료 분석을 진행할 때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아래 그림은 미니탭에서 나오는 정규 확률도인데요. 일단 시각적으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빨간색 선에 이 타점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판단하기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앤더슨 달링 검정의 P-value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P-value, P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0.05보다 클 경우 정규 분포를 만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는 유의 수준 0.05에서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말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게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합니다. 이제 VBA를 이용해서 p-value를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사전에 제가 드린 엑셀 예제 파일을 저희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 파일을 여시고 Alt F11을 눌러서 VBA 에디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을 여실 때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미니탭, 그러니까 VBA 코드를 이용해서 미니탭을 사용할 때 오류 권한 상승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보내드리는 2차 웹세미나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미니탭 샘플 데이터입니다. 게이지 아레나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고요. 부품, 조작자, 측정 이렇게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일단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엑셀의 옵션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일, 옵션, 그리고 수식, 그리고 여기 통합 문서 계산에서 수동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자동인데 자동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은 저희가 여러가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건데 데이터에 약간의 업데이트만 발생해도 이 함수들이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저희가 4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다면 자동이 체크되어 있을 때 데이터가 약간의 업데이트만 발생하면 이 미니탭 4개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항상 VBA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용할 때 특히 미니탭일 때 수동 버튼을 체크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Alt F11을 눌러서 VBA 에디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11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가 작성한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코드가 바로 p-value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public 펑션을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저는 함수 이름을 p-value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필요해서 인자 하나를 썼고요. 이 인자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p-value를 라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저는 더블이라는 숫자형 소수점 자리가 나오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쓸 때는 먼저 는을 입력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코드로 함수 이름을 작성한 건 p-value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뜨는데요. p-value를 뜨고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가로를 닫으면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미니탭 돌고 있는 거고요. 네, 끝났네요. 네, 0.384라는 p-value 값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0.05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측정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코드로 넘어가서 지난번 1차 세미나 때 이 화면이 적어서 그리고 너무 빨라서 코드를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코드를 직접 다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계속 타이핑을 치는 방식보다는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앞부분은 저희가 변수를 변수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mtb 앱이라는 변수와 mtb 프로젝트, mtb UI, 그리고 pval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엔 선언한 변수에 값을 할당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VBL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다른 걸 만들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딱 앞에 3개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할당에 이 3개를 할당하신 다음에 약간의 코드만 변경하시면 미니탭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분석 기능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tb UI라는 이 변수는 미니탭의 화면을 컨트롤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mtb.visible 하면은 화면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false를 한 거고요. 만약에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땐 여기에 true라고 하면 화면에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pvalue에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미니탭이 나와서 분석해서 0.484 나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 뭔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0.384라는 값을 나왔습니다. 다시 코드로 넘어가면 미니탭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fals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mtb ui.displayalert은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건데 미니탭으로 여러가지 분석을 하다가 그냥 우측 상단에 있는 X키를 눌러서 미니탭을 종료한다고 했을 때 무슨 팝업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아직 저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런 디스플레이 얼럿, 즉 어떤 알림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알림창을 저는 false로 해서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드는 미니탭의 mtb 프로젝트의 안에는 액티브 워크시트가 있고요. 그 워크시트 안에는 컬럼들이 있죠. 그 컬럼에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직접 만드실 때는 여기 변수 선언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 할당 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일 건지 보이지 않게 할 건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알림창을 활성화할 건지 활성화하지 않을 건지 하고 컬럼을 추가할 건지. 그러니까 컬럼을 추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어떤 분석을 할 때 내가 미니탭에 컬럼을 10개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10개를 넣어주신 거고요. 아니야, 나는 X바 R 관리도, IMR 관리도를 할 거기 때문에 컬럼을 하나만 쓸 거야 라고 하면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별량 데이터에
정규성 검정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컬럼을 이렇게 하나만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럼을 추가했으면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여기 인자로 받은 겁니다. 이 변수를 쓸 때는 무조건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미니탭 프로젝트에 활성화된 워크시트에서 컬럼들이 있는데 나는 첫 번째 컬럼에 set 데이터를 지정을 할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range의 값들을 거기다가 첫 번째 컬럼에 넣을 거야 라는 게 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미니탭의 워크시트에 첫 번째 컬럼에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니탭 프로젝트의 execute command, 즉 명령어를 실행하는 명령어가 이 execute command입니다. 여기서 명령어는 미니탭의 세션 명령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따옴표로 해서 안에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지난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듯이 미니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미니탭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밑에 18. 네, 열어주시고요. 세션 창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편집기에 명령줄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 명령줄이 나오고요. 제가 이메일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의 데이터를 제가 C1 컬럼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기초 통계, 정규성 검정 하면 C1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누르면 정규 확률도가 나오고 여기 엔더 스타일링 테스트와 P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명령어가 나오죠. 내가 지금 수행한 분석의 명령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고요. 뒤쪽에 추가적인 명령어는 저희가 p-value를 저장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쓴 거고요. 이런 명령어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이거는 도움말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에 있는 p-value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save p-value, 즉 s-p-value를 다시 한번 적은 거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쳐보면 test c1 하고 두 개의 명령어를 조합할 때는 세미콜론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그리고 save p value 그리고 save p value인데 그럼 내가 p value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인 거죠. 그래서 나는 C2에 저장할 거야 라고 하고 명령어의 맺음은 이 점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오고 여기 C2열에 0.738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명령어들을 복사해서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쭉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num test C1은 C1에 있는 데이터를 정규성 검정을 하고 콤마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save pvalue를 저장하는데 C2에 저장하라는 명령어를 쓴 겁니다. 즉 정규성 검증을 하고 pvalue를 C2에 저장을 한 거고요. 여기는 앞에 pval이라는 건 제가 앞에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pvalue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MTB 프로젝트의 액티브 워크시트, 활성화된 워크시트에 컬럼인데 두 번째 컬럼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첫 번째 첫 번째 행에 스타트 로우와 넘버가 없네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값을 가져올 거야 라고 명령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mtb app.kit은 미니탭을 종료하는 거고요. 아까 사용자 정의 함수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는 이 함수 이름을 다시 한번 써주시고 내가 반환할 결과값인 pvalue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완료되는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pvalue에 대한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동 측정 장비를 통한 게이지 RNR 타입 3 스터디 분석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 RNR 타입 3 스터디는 일반적인 게이지 RNR, 즉 타입 2 스터디에서 측정 작업자의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측정자들끼리의 차이, 즉 재현성이 존재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계측기가 자동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실험계획법으로 따지면 반복이 있는 이런 배침법이고 모수가 랜덤인 별량 모형과 동일합니다. 미니탭에서 타입 3 스터디를 분석하는 방법은 게이지 RNR 교차에서 측정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타입 3 스터디 분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 보시면 게이지 RNR을 분석을 하게 되면 세션 창 결과와 그리고 그래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게이지 RNR에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로 이 세션 창에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분석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게이지 RNR의 분석 결과 세션 창을 반환하는 분석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엑셀로 가서 VBA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명 저는 게이지 타입 3 라고 저는 작성했고요. 우리가 게이지 RNR 타입 3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트에 대한, 부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특정값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함수에 두 가지 인자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세션 창에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는 스트링,
반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먼저 처음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변수를 할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다른 걸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땐 이 세 가지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변수 할당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만 바꿔치면 새로운 분석 함수를 만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변수 할당부터 얘기하면 mtb 앱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미니탭을 할당하고요. 그리고 mtb 프로젝트라는 변수에 다시 이 mtb 앱에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할당하고요. 다시 이 mtb UI라는 변수에 mtb 앱의 유저 인터페이스, 즉 화면을 컨트롤하는 것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니탭에 화면을 안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rue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림창도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미니탭에 컬럼을 추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몇 개의 컬럼의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지금 여기 보시면 컬럼을 2개를 썼습니다. 미니탭에 컬럼을 2개 추가. 2개 추가한 이유는 저희가 게이지 RNR 타입 3 스터디 분석을 할 때 부품 정보와 특정값 2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미니탭의 컬럼을 2개만 쓰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탭 프로젝트의 활성화된 워크시트에서 컬럼들 중에 첫 번째 컬럼에다가 부품의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미니탭의 프로젝트에서 활성화된 워크시트에서 두 번째 컬럼에 측정된 값의 value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분석 코드를 넣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탭에서 이 명령어를 뽑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미니탭에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 삭제하고요. 엑셀에 있던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 머리글까지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V 하면은 행 머리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게이지 RNR 타입 3 스터디는 통계 분석, 품질 도구, 게이지 연구, 교차 연구에서 시료 번호에는 부품을 넣고요. 측정 시스템에는 아무런 값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에 측정치를 넣고 분석 방법은 분산 분석.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래프 결과가 나오고요.
그 여기 세션 창에 각각 분산 분석표와 분산 성분, 게이지 평가 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세션 창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까 컴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의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이 안으로 다양한 결과가 묶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게이지 R&R 분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보시면 아까 세션 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션 창 결과는 총 7개, 8번째는 그래프고요. 세션 창은 총 7개의 아웃풋, 분석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R&R 분석, 분산 분석, 이게 타이틀이라는 결과고요. 그리고 이 참고에 해당하는 거는 메시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분산 분석표는 테이블, 게이지 R&R은 타이틀, 그리고 분산 성분에 대한 것은 테이블, 게이지 평가는 테이블, 그리고 구별 문제 수는 파라그래프. 총 7개의 세션 창 결과와 하나의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VBA로 넘어가서 저는 첫 번째 타이틀과 그리고 세 번째의 테이블, 다섯 번째 테이블, 여섯 번째 테이블, 일곱 번째의 파라그래프만 가지고 올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다 가지고 오시겠다 라고 하면 저기서 다 써주시면 되고요. 배터리가 없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게이지 평가 6번째 테이블만 필요하다 라고 하면 6번째 테이블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한 필요한, 제가 생각하는 필요한 분석 결과인 첫 번째 타이틀, 세 번째 테이블, 다섯 번째 테이블, 여섯 번째 테이블, 그리고 일곱 번째 파라그래프를 가져오는 분석 결과 함수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VBA 코드로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각각 AND로 묶어서 텍스트 리절트라는 함수에다가 할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니탭을 종료시키고 미니탭 종료. 사용자 정의 함수는 반환하려면은 맨 마지막에 함수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반환하고자 하는 아까 이 텍스트 리절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엑셀을 넣고 여기에 함수 쓸 때는 아까 저희가 만든 함수는 게이지, 바로 뜨네요. 게이지 타입 3 탭을 눌러서 첫 번째가 부품의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 값이었습니다. 측정 값을 넣어 주시고 일단 기존의 미니템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아까 그 결과 값들이 스트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뭔가 조금 한 줄로 나왔죠? 이거는 엑셀 셀의 형태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텍스트 줄바꿈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면 조금 더 표스럽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규성 검정으로 데이터의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의 공정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는 일단 여기서는 Xbar 관리도를 생성을 할 거고요. Xbar 관리도의 경우 검정 결과에 대한 세션창 결과와 그래프의 결과, 즉 게이지 RNL과 동일하게 두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한계선을 이렇게 이탈하면 세션창에 이렇게 관리도 이탈한 점에 대한 검정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프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래프를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엑셀에서 함수를 치면 바로 이 관리도 그래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BA 코드를 다시 여시고요. 그리고 분산 분석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열어서 세 번째 함수는 저는 XR 차트라고 함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에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리고 Xbar 관리도를 그린다라는 건 결국은 부분군 관리도를 그린다는 거기 때문에 부분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군은 인티저, 정수인데요. 이렇게 해서 인자를 두 개를 받고요. 앞에 처음 시작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까지가 동일하네요. 그러면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할당하고요. 그리고 미니탭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니탭의 컬럼을 개수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탭의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미니탭 분석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 결과를 갖고 올 건지 결정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함수 이름이고 인자들 두 개를 썼습니다.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뒤에 뭔가가 없어요. 즉 결과값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프를 가져온다고 했지 어떤 결과값, 숫자나 텍스트를 다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는 아까 같은 뭐 as 더블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프만 가져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똑같이 설정했고요. 그리고 할당했고 인터페이스 설정했고요. 화면을 안 보이게 알림창은 비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밑에 컬럼의 개수를 하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X바 R 관리도를 하나의 컬럼에 넣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로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컬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컬럼은 데이터를 넣고요. 두 번째 컬럼은 부분군의 정보를 컬럼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분군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부분군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를 쓸 때 그냥 숫자만 하나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탭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 X바 R 관리도의 명령어는 동일하게 미니탭을 여시고요. 세션창 한번 클릭해 주시고 편집기, 명령줄 표시, 그 다음에 일단 임의로 데이터를 하나 30개 만들어 볼까요? C1 컬럼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분석, 관리도, 부분군 관리도, X바 R. 그래서 관리도의 모든 관측치가 한열에 있고요. C1, 부분군 크기를 저는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내리면 이렇게 관리도가 나오게 되죠. 여기선 지금 3시그마를 벗어나는 점이었기 때문에 세션창에 검정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보시면 XR 차트 C1에 있는 데이터를 X바 R 관리도를 그릴 거고 부분군의 크기는 3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는 함수기 때문에 부분군의 크기가 계속 가변적으로 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에 그런 식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XR 차트 C1은 맞고요. 그리고 이 앞단에 인자로 받은 서브그룹이란 변수를 여기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변적으로 분석자가 3으로 할지 5로 할지 7로 할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관리도의 결과 중에 이 첫 번째 아이템이 그래프입니다. X바 R 관리도는. 그래서 일단 임의로 C 드라이브에 템프 폴더에 xbar.pn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뒤쪽엔 약간의 명령어인데 이 4는 true부터 설명드릴게요. true는 replace, 즉 기존의 파일이 있다면 덮어쓰기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true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기를 할 거고요. 4는 png 파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png 파일 4번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고 이건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드라이브의 템프에 임의의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탭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액티브 시트에서 이 그림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서 관리도 그래프가 엑셀 시트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함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엑셀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실습을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미니 탭이 열려 있을 때 항상 닫아놓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 탭이 열리면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함수 이름이 XR, XR 차트 나왔고요. 첫 번째 임자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 총 90개네요. 90개에다가 부분군의 정보, 즉 저는 3을 넣겠습니다. 3을 넣고 엔터를 치면 미니 탭이 열리고 저희가 미리 저장한 해상도에 맞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정이 안정적으로 판단이 됐으면 우리의 규격 대비해서 우리의 품질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공정 능력 분석이고 그 지표로 사용되는 게 CPK와 PPK입니다. 미니탭에서 공정 능력 분석을 수행하면 그래프 하나만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PK와 PPK 값은 그래프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K와 PPK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때 필요한 임자들이 기존의 함수보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규격 대비해서 품질을 수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부분 크기, 그리고 규격 상한, 그리고 규격 하한 총 4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VBA로 넘어가면 데이터를 붙여넣는 데까지는 동일합니다. 기존 함수와. 그래서 여기까지는 변수 할당이고요. 변수 선언. 죄송합니다. 변수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했으면 변수를 할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직접 다른 함수를 만들고 싶다, 즉 다른 분석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일단 이 6가지를 작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8가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변수 선언하고 할당하고 인터페이스 설정하고 여기까지가 항상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니탭의 컬럼을 몇 개를 쓸 건지 지금 이 공정능력 분석에서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단 데이터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의 컬럼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함수 이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CPK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range 함수를 썼습니다. range 데이터 타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브그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규격 상한 USL, 그리고 규격 하한 LSL이 필요하고 CPK는 소수점 자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블 형태로 반환을 하겠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컬럼 하나 선정하고 밑에 프로젝트의 활성화된 워크시트에서 첫 번째 컬럼에다가 데이터를 지정하겠다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의 밸류를 첫 번째 컬럼에 지정하겠다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탭 컬럼의 데이터 입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TB 프로젝트의 명령어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그 명령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션창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편집기 명령줄 표시한 다음에 동일하게 일단 랜덤 데이터를 이용해서 명령어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명령어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매번 클릭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품질 도구에 공정 능력 분석에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단일열의 시원, 부분군 크기를 그냥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 하하는 -1, 규격 상하는 1. 그래서 확인 누르면 그래프 하나 나오고요. 세션 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명령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정능력 분석을 수행하겠다는 명령어고요. capabilit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kappa 그리고 C1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고요. 부분군은 1이다. 그리고 lower spec, 그러니까 규격 하하는 -1이고 규격 상하는 upper spec은 1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더 옵션이 더 있는데 간단하게 예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명령어로만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capability 약자 그리고 C1에 있는 데이터를 할 거고 서브 그룹을 인자로 받아서 매번 바뀔 때마다 이 서브 그룹의 값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로어 스펙은 LSL 인자를 받아와서 쓰고 어퍼 스펙은 USL 인자를 받아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어서 서브 커맨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CPK를 C2에 저장하고 PPK를 C3에 저장하겠다 라는 겁니다. 밑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kappa C1 그리고 부분군은 1이고요. 명령어와 명령어를 연결할 때는 세미콜론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어 스펙은 -1이고요. 어퍼 스펙은 1이고요. 여기서 내가 CPK 값을 C16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CPK는 C16, PPK는 C17, 그리고 마지막은 점. 분석을 했고요. 그래프의 PPK는 0.30입니다. 그래서 여기 0.297086이고요. 그리고 CPK는 0.23, 0.232863.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했고요. 그런데 cpk 함수가 있고 ppk 함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함수는 VB에서 함수는 하나의 값만 반환을 합니다. 즉 두 개의 값을 반환을 못하기 때문에 코드는 동일한데 반환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cpk는 여기 C2에 저장을 했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활성화된 워크시트의 두 번째 컬럼에서 첫 번째 행부터 첫 번째 행까지의 값을 cpk이기 때문에 그 값을 가져와서 반환을 한 겁니다. 동일한데 ppk는 세 번째 컬럼의 값을 가져와서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규격 상한과 하한을 봐야 되니까 데이터 보면은 2와 마이너스 2로 해보겠습니다. 임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일단 기존에 열어있던 민탭은 닫고 cpk k는 먼저 데이터 부분구는 3으로 하겠습니다. 3 규격 상하는 2 규격 하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엔터를 치면 네 0.39788이 나오고요. ppk는 복사했을까요? P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pk가 더 작죠. 네. 그래서 ppk 값은 0.646006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pk와 ppk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SQC 분석 플로우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 함수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질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고객층 요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파이썬을 이용한 미니탭 컴 API 연결입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부분에서 주로 R이나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R은 통계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파이썬은 통계 분석부터 해서 웹, 일반 어플리케이션 등 전방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미니탭과 연결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것 같고요. 준비사항은 파이썬 3.5 이상의 아나콘다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